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코페스 TV에서 오늘은 한국 대출금 받은 폴란드 무기 대금 입금 1조 2천억만 입금 3조 3천억 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폴란드가 연리 8.5%의 국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올해 10월 초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빵이 국정감사에서 수출입 은행장이 통상적으로 무기를 도입하는 나라들은 그 나라 재정으로 수입을 하지만 폴란드는 돈이 없는 나라라서 우리나라가 전액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어느 언론사도 일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수출입 은행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이제 방사는 그 나라의 재정으로 수입을 하는데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일시적으로 많은 걸 하니까 해외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차입 방안의 하나로 이제 해외 채권 발행도 있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금융 시장이 굉장히 발행 시장 여건이 안 좋으니까 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론으로 일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직접 대출로 바이오 앞으로 대출을 해줘서 이제 장기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그런 대출 두 가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대한 기획 보증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네. 하나로 폴란드가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로봇을 할 경우 네. 수출은행이 거기에 대기단에 참여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채권을 발행할 때 보증을 일부 쓸 수도 있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못하기 때문에 다른 네. 너무 우리가 부담이 큰 거 아니냐는 저희 그러니까 저희가 다 못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외 금융기관하고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은 아까 무보를 통한 또 다른 상업금융기관의 참여라든지 아니면 그 뭐 정책금융기관 다른 정책금융의 참여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집트 캐나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네, 뭐 각각의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집트 같은 경우도 예 그렇습니다. 예. 들어보신 바와 같이 수출입은행장이 이렇게 증언을 했지만 의원들이 만류를 할 정도로 증언을 억제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고 말았습니다. 수출입은행장이 증언을 하는 걸 의원들이 만류를 할 정도로 심각한 거죠. 지금 나라 형편이. 제가 이런 얘기를 혼자 떠들어 봐야 누가 하나 잘났다, 잘한다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미운 털만 박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됐냐면은 저에게 전자책 구입을 하면서 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은 그 메일이 그 사람 메일에는 뜨지만 제 메일에는 뜨질 않습니다. 이런 것은 나주 인터넷진흥원에서 두 사람의 메일 서버를 열어가지고 보낸 사람 거는 지우지 않고 받는 저에게만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메일을 보낸 사람은 일주일 넘게 왜 메일을 안 열어보냐. 어제 이렇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습관상 스팸 메일까지 항상 다 확인을 하는데도 그런 메일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컴퓨터를 켜고 확인을 해보니까 스팸 메일통에 일주일 전이 아닌 바로 통화를 한 전날 날짜로 도착이 돼 있는 이거는 대화 내용까지 다 감청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끽소리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미 국가 기능이 마비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해서 고쳐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봐야 너만 바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다수지만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마음 먹고 계신 분들도 상당한 숫자로 계십니다. 폴란드에 디펜스24라는 보도 매체가 있는데 그 매체에서도 폴란드가 무기 도입을 하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한다 이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미 미제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올 초에도 국채를 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더 이상 유럽연합에서 자금 지원을 안 한다고 결정해서 통보까지 끝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럽연합에서 지원받은 1,400억 달러를 반환해야 될지도 모르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한국이 24조 원 정도를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무기가 미제 무기의 4배가 되는 거를 외국 언론 보도로 확인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격 차이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폴란드에서 발행한 국채는 4조 5천억인데 한국에 1조 2천억만 보냈다는 겁니다. 그거를
KBS가 단독 보도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10%만 계약금을 보내는데 폴란드는 30%씩이나 보내줬다. 이렇게 설레발을 치면서 그렇게 30%나 계약금을 보내준 것은 납기를 지키라고 한 것이다. 이런 톡까지 달아줬습니다. 그 계약금이 전액이 한국이 대출해줬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죠. 아마 이번에 폴란드가 국채를 발행한 것은 한국에서 대출을 해줬다기보다는 지급 보증을 해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일체 보도를 않고 비밀로 분류를 해가지고 숨기고 있으니까 내용은 자세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외신을 통해서 짜 맞춰서 어느 정도 유추해보는 게 전부 답니다. 방산주를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좌익 세력들이 많고, 그리고 그 차액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철저하게 국민들을 속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FA50의 성능 개량을 계속 늦춰가지고 성능 개량 시기까지 놓쳤었습니다. 그거를 폴란드에다 대출을 해준 다음에 폴란드가 그 돈으로 FA50 성능 개량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이익금을 또 나눠먹는 방식으로 추진까지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 돈으로 그냥 성능 개량을 하면 되는데 그런 돈은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고 안 하면서 왜 폴란드에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폴란드가 투자를 하게 해놓고 그 이익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단 한 줄도 한자도 받침 하나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은 국가로서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그저 먼저 해먹는 사람이 임자고 속이는 사람이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국가가 없어져도 관계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만 다 남아서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래도 애국심이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 미운 턴이 박히지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채널에 구독자가 5,000명이 넘지만 아주 서서히 구독자가 늘고 있고, 그 광고 수입은 한 달에 $50에서 $7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다 막아놓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책을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의 메일까지도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메일을 보낸 사람들은 자기가 보낸 메일을 읽을 수는 있지만 저는 받는 입장에서는 읽을 수가 없게 특별하게 나주 인터넷진흥원에서 작업을 하는 것. 이런 일을 하루속히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살기 힘드시더라도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식들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을 부탁드리고 작게 8018 전자책 구입을 부탁드리면서 이 채널의 구독을 더 늘려주실 것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합니다.